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은 물리학 1, 그 다음에, 1,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완자책으로 64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뭐뭐 있었나 봅시다. 처음에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속도, 가속도에서는 여러분들 저랑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그래서 결국은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고, 가속도였고, 기울기는 가속도였고, 어떤 그래프의 면적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이었고, 그 다음에 X축, Y축의 좌표점이 의미하는 건 어떤 시간에서의 어떤 속도, 혹은 속도가 얼마일 때 시간이 언제였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주 정보였어요.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는 뭐 배웠었냐? 이 다음에 우리는 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뉴턴 운동 법칙 갖고 F는 ma라고 하는 걸 배웠죠. 자,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는 또 뭐 배웠냐? 운동량, 충격량을 배웠어요. 그래서 운동량 P는 mv로 표시됐었고, 그 다음에 충격량 I는 뭐였죠? 힘 곱하기 그때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표시됐었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배웠던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얘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이에요. 자, 얘도 역시 크기도 가지고 있지만 방향도 가지고 있어요. 얘도 역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배웠을 때 조심할 건 뭐였죠? 어떤 물리량이 얼마다,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말하는구나. 어떤 물리량의 크기가 어떻다, 어떤 물리량의 방향이 어떻다. 그 크기하고 방향을 모두 고려해 주셨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배운 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은 재작년에 이제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요 교과 과정까지는 여기까지가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보통 1학기 중간고사까지를 여기까지를 많이 시험을 쳐요. 물론 개 중에 학교 중에는 자, 이 뒤에 배울 게 이제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있고요. 또 이 뒤에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연력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그 뒤에 상대성 이론. 물론 특수 상대성 이론만 있어요. 교과과정이 바뀌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투로 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다음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썩 뭐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뭐 나오는 게 좀 있어요. 요렇게까지가 딱 끊으면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역학 파트가 끝나요. 보통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까지 해서 보통 1학기 기말고사까지를 많이 끊어요. 1학기 기말. 물론 이 뒤에 전기 파트를 아주 조금 더 들어가는 학교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건 뭐 안타깝게도 왜 그러냐면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에너지,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요 파트가 양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따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오늘 이제 저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수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내용은 제일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 그게 뭐구나 하고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참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화돼서 나오는 거는 저 에너지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모든 걸 다 함축해서 이 에너지 문제 하나로 다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 문제에서도 그렇고 학교 내신에서도 그렇고 가장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에너지 파트예요. 제일 어려워요.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내용은 제일 적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내용은 없고 근데 문제는 다 풀어주자니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나가다 보면 여기까지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금방 나가버려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낼 게 너무 없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전기 파트를 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사실 썩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에너지를 대충 나갔다는 표현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때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저 에너지 파트가 제일 어렵다는 거. 뭐 엄밀히 말하면 일과 에너지라는 파트이긴 하지만
좀 좀 고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끊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까지를 여기까지가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말고사 때 우리가 보통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는 이 앞에 겨울방학이 있었죠. 겨울방학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방학 동안 우리가 조금 착실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바로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고 기간도 생각보다 짧아요. 그리고 또 여름 다 돼가다 보니까 뭐 학교 행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여기까지 보는 학교도 있고 뭐 물론 일과 에너지를 좀 들어가는 학교도 있겠지만 우리는 1학기 중간고사 물론 중요합니다.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봐야 뭐 2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봐야 1학기 기말고사를 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봤다는 가정하에서 사람은 참 단순하죠.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만 1학기 중간고사 끝난 다음엔 후회합니다. 왜? 아, 기말고사 준비를 좀 미리 해놓을 걸 시간이 너무 없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거든요. 그럼 미리 조금이라도 더 준비한 사람이 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요. 딴 건 몰라도 여기 파트까지만은 조금 다음 나가 놓을 생각이에요. 물론 아주 하이 퀄리티의 고난이도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기말고사 준비를 들어갈 때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자, 근데 이렇게 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요. 여기는 크기와 방향을 다 가지는 물리량들이었죠. 이 이후부터는요. 뭘 맞냐? 크기만 가져요. 즉 방향의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크기만 같습니다. 아, 선생님, 그럼 아예 방향 얘기를 안 하나요? 아, 그건 아닌데 에너지라는 게 방향은 없고 증가냐 감소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많이 비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에너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뭐 다른 말로는 일과 에너지라고 해서 파트를 써놓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일과 에너지. 일과 에너지. 그럼 쌤, 이거 약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네, 맞아요. 일. 그럼 일이 뭐냐? 일에 대해서 배우고 에너지. 에너지가 뭐냐에 대해서 배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면 되겠네요. 자, 먼저 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일. 보통 영문으로 우리가 work, 일한다.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은요. 뭐 같다? 광고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은요. 지금 저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카메라 앞에서 칠판 앞에서 제 시간을 할애해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때 나는 내 안에 뭘 소비하면서 내 안에 에너지라는 걸 소비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일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을 하려면은 뭘 소비해야 된다?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구나. 아, 그러면 뭐가 됐던지 간에 뭔가 일을 한다는 거는 그 일을 하는 주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소비했겠구나. 그럼 그 소비한 에너지는 자, 일이 했다면 내가 일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했다면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에너지는 누군가에게 전달이 됐겠죠. 그러면 그 전달받은 그 물체는 누군가는 에너지를 얻는 게 되겠죠. 그럼 에너지는 뭐니? 에너지는 뭐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여기 용어부터 좀 털고 갈게요. 에너지라는 게 뭘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돈에 비유해 볼게요. 이 돈. 돈을 에너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안 보이겠지만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만큼 5만 원권을 뭉탱이로 내가 들고 있다고. 자, 이 돈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자, 나는 이제 이 돈으로 지금은 뭔가를 안 해요. 하지만 이 돈으로 앞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 개념이 중요해요. 내용은 안 어려워요. 이 개념이 어려워서 나중에 문제에 적용하는 게 좀 안 돼서 그렇지. 자, 나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게 나예요.
자,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들인데 나라는 주체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일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일을 받느냐?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일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우리에게 일을 해줘서, 즉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인 돈을 일을 해줘서 우리한테 전달해줬다. 그럼 우리는 엄마 아빠가 일을 해서 나한테 전달해주는 이 에너지인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럼 이 물체는 뭐 할 수 있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있죠. 또 나는 이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에게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일을 해주면서 또 뭘 소비해요? 에너지인 돈을 소비하고 이 소비된 에너지는 누군가에게 다시 전달되는 거죠. 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을 한다란, 지금부터 내가 일을 한다란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준다. 돈을 준다. 그럼 나는 일을 했다.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일 입장에서는 플러스. 돈 입장에서는, 에너지 입장에선 마이너스. 누군가에게 줬으니까 줄었죠. 자, 일을 받은 나는, 부모님한테 일을 받은 나는, 일을 받은 거, 일을 부모님이 해줬고 나한테 나는 일을 받았다. 그럼 일을 받은 나는 일은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일 입장에서는, 주어가 일일 때는. 대신 에너지 입장에서는 부모님에 있던 에너지가 나한테 왔죠. 돈이 나한테 왔죠. 그럼 에너지 입장에선 플러스. 이런 개념으로 좀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요. 내가 일을 한다. 자, 지금부터 일을 한다라는 거는 뭐 지금처럼 제가 뭐 강의하는 것도 일이지만 물리에서는 말하는 일은요. 자, 물리적 일. 물리적인 일은 하려면 두 가지가 성립해야 돼요.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가끔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물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물리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동일시 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이거는 조금 바꿀게요. 자, 우리가 말하는 일은 뭔가를 하면은 다 일이에요. 근데 이때도 동일한 건 있어요. 내 안에 뭘 소비하면서 에너지라는 걸 소비하면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 에너지,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해준다는 소리는 이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동일하지만 이건 동일해요. 물리적인 일은요. 물리적인 일을 하려면은 첫 번째 나는 뭘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첫 번째 나는 힘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참 제안을 하나 줄게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요. 지금부터 누구한테 해주는 일이냐? 물체한테 해주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이동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물체한테 해줬으니까 즉 여기서는 표현에서 물체의 이동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수평면 위에 이렇게 삐뚤어지냐? 자, 수평면 위에 자 직선을 쭉 일정하게 그어볼게요. 자, 수평면 위에 마음이 고되니까 수평도 잘 그어요. 자, 수평면 위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요. 자, 이 물체 뭐가 될지 모른다 했죠. 생명체일지 무생명체일지 뭐 무슨 색깔일지 크기가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물체에게 오른쪽으로 힘 F를 가했어요. 힘 F를 가했어요. 자, 그런데 이 물체가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일을 하려면, 물리적인 일을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힘을 줘야 돼요. 누구한테? 물체에게. 자, 이제 물체에게 힘을 줘요. 대상은 물체예요. 내가 이제 일을 할 거예요. 어떤 주체가 일을 할 때 물체가 있어야 되고, 자, 물체한테 힘을 줬어요. 자,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물체에게 힘을 줬다라는 건 성립을 합니다. 두 번째, 자, 만약에 꿈쩍도 안 했다면 뭐가 성립을 안 해요? 물체의 이동이 없죠. 자,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되고요. 이때 우리가 말하는 일은, 자, W라고 쓸게. 일은 워크의 약자니까 어떠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그 물체의 이동, 여러분들 책에는 이동을 S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책과 똑같이 S, 물체의 이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면 그 힘의 크기는 더 클수록, 그 다음에 물체의 이동이 더 클수록 뭐가?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단데 이 경우에서는 힘을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자, 내가 일을 했다라고 보고 싶은데 이 경우에서는 힘을 준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물체 이동이 없었으니까 이동 거리가 얼마가죠?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에게 내가 힘을 줬는데 그 물체가 꿈쩍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일을 한 거다?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런데 물체가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전, 후. 그래서 거리 x만큼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얼만큼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은 힘에다가 거리 x를 곱한 만큼 일을 했어요 라고 되는 거죠. 이때 조심할 거 하나 있어요. 자, 힘의 단위 볼게요. 힘의 단위는 기본 단위는 항상 뭐다? n 뭐라고 써야 돼요? 뉴턴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거리의 기본 단위는 뭐죠? m 미터예요. 그래서 단위는요. 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데 이거는요. 하도 자주 쓰이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얘는 뉴턴 미터라고 안 쓰고 그냥 대문자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줄이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4페이지 첫 번째 1. 자, 1, 2, 1에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때 힘이 일을 하였다라고 한다. 자, 일을 한 양은요. 힘을 한 1 W는 힘의 크기 F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S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1의 단위는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자? 줄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힘 곱하기 거리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라고요. 자,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만약인데 중학교 때도 많이 봤죠. 이 부분은 중학교 때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내가 물체를 들고 있어요. 자, 내가 물체를 힘 F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체는요. 어느 방향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때 거리 X만큼 이동을 했다. 자, 이때 조심하실 건 뭐냐? 한 일이라는 건요.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이때 이동 거리는 힘이 작용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거리만 곱해 주셔야 돼요. 꼭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정의는 어떤 물체의 힘이 한 일은 그 힘이 작용한 힘의 크기에다가 그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의 거리만 곱해 준다예요. 자, 그럼 힘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한 건데 위쪽 방향으로는 위아래로 움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힘 입장에서는 힘이 있을 때 거리가 0이어서 한 일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동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동은 있으대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는 뭐가 없는 거죠? 지금 힘이 없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힘하고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리 힘이 크고 아무리 물체 이동이 많아도 둘이 수직인 경우에는 힘 입장에서는 이동이 없고 거리 입장에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케이스가 돼요. 그럼 선생님 만약인데요. 이건 중학교 때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중학교 때 하도 공부를 안 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수평면 위에 물체가 놓여 있는데 얘를 비스듬히 잡아 끌었어요. 힘 F로. 그래서 이 물체가 얼만큼 움직였냐? 수평 방향과 나란하게 아이고 이게 자꾸 삐뚤어지냐? 수평 방향과 나란하게 거리 X만큼 움직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자, 한 일은요. 그러면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는 맞는데 자, 힘을 좀 분해해 주셔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분해해 주시냐? 힘을 수평 방향과 나란한 성분과 수평 방향의 수직인 성분으로 두 개를 짜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란하게 선을 하나 그어줘서 이쪽 방향의 힘과 이 힘은 이쪽 방향의 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축과 관련된 힘을 Fx, Y축과 관련된 힘을 Fy, 이거 중학교 때 힘의 분해 배웠었죠? 그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의에 의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사이각을 세타라 그러면은 요 Fx는 어떻게 F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신 게 요게 뭐가 되는 거죠? 요게 힘과 물체 이동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되고 여기에 곱하기 X 요렇게 작용하시는 게 힘이 한 1이 돼요.
그럼 Y축으로 작용한 힘은 일을 한 거예요? 아니죠. 왜? Y축으로는 물체 이동과 수직이기 때문에 힘을 준 Y축으로는 물체 이동이 없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래프로. 자, 그러면 어떤 물체에 오른쪽 그림처럼 힘 F가 수직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거리 X만큼 작용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중요해요. 여기서도 X축은요, 조심해 보세요. 거기 오른쪽에 나오는데 이동 거리.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뭘 뜻하는 거죠?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이때 작용한 힘은 어디에? 물체에 작용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힘 F로 쭉 작용을 해서 거리 X만큼 작용을 했다. 그러면은 이 넓이의 물리적 의미는 어떻게 되죠?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꼴이 되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아, 1이 되는구나. 아, 그러면은 X축이 거리고 Y축이 힘인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예요? 아, 한 1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힘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삼각형처럼 그려진다. 거리, 힘, 이건 예시예요. 힘이 처음엔 작았으나 점점점 힘이 커진다. 거리 X까지. 그러면 이 넓이, 이번에 이 삼각형 넓이가 한 1이 되는 거죠. X축과 접하는 면적이 한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만약인데 지난 시간의 그래프 중에는 그래프는 잘 봐야 되죠.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힘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뭐가 돼요?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얘는 충격량이에요. 아이고, 충격량이 되는 거죠.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서 X축이, Y축이 둘 다 힘이어도 X축이 시간이냐, X축이 거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힘의 단위는 뭐가 오셔야 되고요. 뉴턴이 기본 단위고 거리는 미터 단위예요. 이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뭐 간단한 얘기 같은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간단한 거 같죠,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왜 일과 에너지는 내용을 들을 때는 엄청나게 쉬웠는데 문제만 풀었다 하면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물리가 어려운 거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물리적인 의미가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혼동이 오는 거죠. 왜? 그냥 그러려니. 아니, 물리에서도 그러겠지. 하찮게 생각을 하니까. 항상 얘기합니다. 기초적인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리적인 의미에서 일이 뭔지 정확하게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이 뭔지 알았어요. 일. 그럼 일이라는 건 거꾸로 내 안에 뭘 소비한다?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힘에다가 거리 X만큼 한 게 1인데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곱했더니 10줄에 일을 했다. 그럼 거꾸로 힘을 준 사람은 자, 물체가 있어요. 힘을 뭐 어떤 사람이 줬다고 합시다. 얘 이름을 철수라고 해보자. 그럼 철수가 힘 F로 물체를 밀어서 거리 X만큼 물체를 잡아 끌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몇 줄? 10줄에 일을 했대요. 누가? 이건 철수가. 잘 생각하세요. 철수가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 철수가 일을 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거꾸로 얘기하면 철수는 10줄만큼의 에너지가 줄어든 거예요. 자, 이건 물리니까 정확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0줄만큼의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일을 한 놈이라면 일을 받은 놈은 물체죠. 물체 입장에서는 10줄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플러스가 된 거죠. 아, 물체는 일을 받아서 10줄만큼의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물체는 10줄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아, 그럼 이제부터 물체는 에너지가 10줄이 증가했네요. 그죠? 아, 10줄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한 물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물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에너지를 받았어요. 자, 돈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증가한 여러분들은, 자, 그럼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를 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안이가 제 딸이죠. 우리 예안이가 설날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뱃돈이라는 거는 돈을 받았으니까 우리 예한이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죠? 증가한 거죠. 좋아요. 그럼 우리 예한이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예한이 입장에선 예한이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받았죠. 그래서 돈이 증가했어요. 자, 근데 나는 설날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데 있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한이가 세뱃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는요, 예한이의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겉으로 표시되는 거. 그래서 표시된 에너지를 확인하는 거. 아니면 숨어있는 에너지. 자, 그래서 표시된 에너지와, 그러니까 예한이가 뭔가 표시되게 뭔가 증가한 게 있을 거고, 근데 표시는 안 나지만 뭔가 숨어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거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표시된 에너지는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럼 뭘 확인해 보면 돼요? 예한이가 뭔가를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세뱃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뭐 샀다. 우리는 어차피 방송 나가는 거 아니니까 이건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특정 상품 얘기해도 되죠. 뭐 닌텐도를 샀다. 그러면은 닌텐도 가격이 한 40만 원 돈 한다. 뭐 계산하기 편하게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50만 원 돈 한다. 그럼 예한이가 닌텐도를 딱 들고 집에서 갖고 놀고 있다. 그럼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한이가 닌텐도를 샀네. 그럼 그 돈에 해당하는 만큼 어디서 돈을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 그럼 표시된 거. 그 다음에 숨은 건 뭐냐? 닌텐도를 사서 50만 원어치. 자, 50만 원어치. 자,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표시가 나요, 이거는. 그럼 얘가 50만 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증가됐나 보다. 자, 그런데 하나는 숨은 에너지. 이건 뭐냐? 물건을 산 건 아니에요. 물건을 산 건 아니고 뭔가 내적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 있는. 그래서 약간의 돈 봉투를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숨기고 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 돈이 감추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추정을 해봤더니 이게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뭘 추정해 볼 수 있죠? 이상하다. 분명히 예안이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뱃돈을 받아서 그 전보다 물건은 50만 원어치 물건을 표신하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만 원어치에 해당하는 어떠한 돈은 현찰로는 아니고 현재 갖고 있진 않아요. 은행에 저금해 놨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걸 저금해 놨다? 그러면 겉으로는 표시는 안 나지만 은행에 잔고로 들어있겠죠. 그게 한 40만 원 정도가 되더래요. 그럼 나는 뭘 추정해 볼 수 있죠? 합쳐서 90만 원에 해당하는 어떠한 에너지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겠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쳐서 90만 원에 해당하는 일을 예안이한테 해줬구나. 즉 할머니, 할아버지는 합쳐서 90만 원의 에너지를 소비했겠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갑자기 왜 뜬금없이 돈 타령이냐고요? 여러분들, 이 일과 에너지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과 에너지가 어려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냥 뭐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다, 운동 에너지가 어떻다, 그냥 그 값은 어떻게 표시된다 이렇게 그냥 공식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돈처럼 시스템을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40만 원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가 90만 원을 준 걸 알아요.
그리고 예한이는 표시나게 돈을 50만 원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40만 원 여기 있겠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예한이는요,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즉, 오늘 하루 종일 돈을 어디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건을 샀대요. 닌텐도를 샀대요. 50만 원짜리 물건을 샀대요. 확실하게 예한이는 오늘 돈을 받거나 돈을 어디 뭐 누구한테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닌텐도라는 물건을 50만 원짜리를 물건을 샀대요. 그럼 뭘 뜻하는 거죠? 숨은 돈, 은행 예금에서 50만 원이 줄어들었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한 입장에서는 예한 입장에서는 전체 에너지에 증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 예한이는 오늘 돈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물건은 샀어요. 그럼 다른 돈을 썼겠죠. 그럼 예한이 입장에서는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했을지 모르겠지만 예한이 입장에서는 전체 돈에는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한이 입장에서는 즉 돈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죠? 에너지는 오늘 하루 종일 보존된 거예요. 보존된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보존이라 그래요. 그 값에 차이가 없는 거. 하지만 표시된 돈 따로 쳐다보면 보존된 거예요? 아니죠. 표시된 돈은 증가했잖아. 50만 원이. 그러면 숨은 에너지 입장에서는 이거 보존된 거예요? 아니죠. 감소했잖아. 50만 원이. 선생님, 보존됐다는 거는요. 그 그룹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한 덩어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한이 전체 돈을 본다 그러면은 전체 돈은 보존된 거죠. 이렇게 되면. 하지만 표시된 돈만 생각하면 보존된 게 아니죠. 왜? 증가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숨은 돈 입장에서는 보존된 거예요? 아니죠. 감소했으니까. 하지만 전체에서 보면은 에너지는 보존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단어여도요. 그 기준을 어디다 삼느냐에 따라 또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잠깐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뭐 별거 아니게 예시를 든 거긴 한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어그러지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요. 에너지 문제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머지 수식적인 계산이요? 에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왔다는 소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계산 정도? 뭐 정신줄 놓으면 틀릴 수 있겠죠. 하지만 어지간하면 틀릴 일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어려운 거예요? 개념이 어려운 거죠. 뭔가를 컨셉을 잡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앞에서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지금까지 문제는.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를 뭔가 풀려고 노력했지 단 한 번도 그 문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문제를 무작정 풀고 있지. 그러니까는 맨날 해도 그냥 안 늘어요. 이렇게 되면 항상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뭘 구해야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 건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단순 계산? 에이,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일하다 말고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자, 그러면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여기 물체가 있어요.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 질량가진 물체가 있는데 내가 힘 F를 주고 거리 X만큼 잡아 끌어서 이 물체에게 10줄의 에너지를 공급해 줬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 뭐죠? 10줄의 에너지를 뺏긴 거죠. 이게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준 놈과 받은 놈이. 자, 그러면 물체가 에너지를 가져가는데 이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는 형태는요. 물체가 가져갈 수 있는 에너지는 일단 첫 번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운동 에너지라는 걸로 가져갈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나온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자,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죠? 다른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위치 에너지예요. 우리말로는 위치 에너지예요. 포텐셜 에너지. 우리말로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 자, 운동 에너지는 종류가 한 개인데 이 포텐셜 위치 에너지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중력 위치 에너지. 그냥 요 이름부터 얘기해 줄게요. 중력 위치 에너지.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위치 에너지 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책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탄성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용어예요, 여러분들.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자, 오늘은요, 참고로 이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 중학교 때까지 이 운동 에너지 들어봤어요. 자, 오늘 운동 에너지 처음 들어본다. 중학교 때 공부 어지간히 안 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중력 위치 에너지. 여러분들은 그냥 위치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배웠어요. 왜? 그땐 용수초를 안 했으니까. 근데 사실 위치 에너지는 둘로 나눠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중력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 즉, 요거는 들어봤어요. 근데 책에 그냥 중학교 때는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저놈의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위치 에너지 중에서도 탄성 위치 에너지는 얘기 안 하고 중력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만 얘기를 할게요. 왜? 생각해 보세요. 저 두 개를 할 줄 아는 사람한테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어 하고 추가적으로 가르치는 게 쉬운 거지. 처음부터 생판 모르는 세 개를 다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조금씩 추가하는 게 더 쉽잖아.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할 때도요. 친구한테 친구야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근데 친구야 아까 거기다가 요거 하나만 좀 더 해주면 좋겠는데. 요로 해주면은 부탁하기가 쉽잖아. 근데 처음부터 대놓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는 뭐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물체에게 힘을 줬어요. 그러면 마찰이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라면요. 물리는 그냥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힘을 받으면 오른쪽으로 뭐 F는 MAA에서 힘을 받은 방향으로 그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가속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했으니까 처음 속도가 만약에 0이었다.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거리 x만큼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물체는요. 처음 속도가 0이었지만 나중에 했을 때 가속 운동을 했을 때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는데 어떤 힘이 일을 해줘서 에너지를 줬더니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서 그 물체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서 현재 그 속도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힘을 안 주면 이 물체는 이 속도로 가다가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에게 일을 해줄 수가 있겠죠. 부딪히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아까보다 얼만큼 증가됨? 이거 10줄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때보다는 이때가 몇 줄이 증가된 10줄이 증가된 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나네 얘는. 아까 예안이 예를 들었을 때 표시된 에너지가 바로 얘예요. 뭐가 있어? 속도가 있네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멈춰 있어요. 이 물체가 저 물체가 이제 멈춰 있는 이 물체가 내한테 어떻게 뭔가를 할 거다. 두렵나요? 아니죠. 그런데 저기서 어떤 물체가 시속 100km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는 두렵죠. 왜? 저속도로 나한테 부딪히면 나는 갈 거니까.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이 물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에너지가 있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증명은 나중에 할게요. 증명은 사실 고교 과정에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안 할게요. 그러면 현재 이 순간 현재 뭐가? 현재 상황 볼게요. 질량이 m인 물체가. 현재 속도가 얼마고, 속도가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물체가 현재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때 그 에너지는 어떻게 측정되느냐? 그거를 운동 에너지라고 그러고요. 운동 에너지, 보통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이렇게 K라고 써주는데 여러분들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그냥 운동 에너지, 운이 이렇게 쓰세요. 직관적인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2분의 1에 2분의 1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물체의 질량에 그 물체의 현재 속도의 제곱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게 돼요. 됐죠? 그러면 이때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처음에보다도 몇 줄, 10줄이 증가됐으니까 이 에너지가 10줄일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물체의 질량이 1kg이고요.
이 물체의 속도가 만약에 1m/s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경우에서는요. 이 경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2분의 1의 질량 1kg의 속도 제곱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2분의 1, 2분의 1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2m/s 제곱이다. 그렇게 되면은 2분의 1에 곱하기 1kg짜리가 속도 2의 제곱이 2, 2, 4 해갖고 아 얘는 2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 만약인데요. 그럼 이 물체는요. 처음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2분의 1 질량 m 곱하기 0이죠. 처음 속도 0으로 봤으니까. 현재 운동 에너지는 얼마죠? 2분의 1 m 곱하기 v 제곱이에요. 그럼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었고 나중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10줄만큼의 일을 받았죠. 즉 10줄만큼의 일을 누군가 해줬고 10줄만큼의 에너지가 증가됐으니까 이때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몇 줄만큼 증가하면 돼요? 10줄만큼 증가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V1 나중 속도를 V2라 그러면 처음 운동 에너지는 얼마? V1이 되면 되죠.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 있었어요? 이만큼.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요.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있었어요? 이만큼. 그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줄만큼의 에너지를 얻었으니까 처음보다 몇 줄이? 10줄이 증가돼야 된다는 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줄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니까 2분의 1 m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빼기 2분의 1 m 처음 속도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집 나갈 때 10,000원 있었어요. 집에 들어왔더니 10만 원 됐어요. 그럼 중간에 얼마 증가한 거예요? 10만 원에서 10,000원 뺀 얼마? 9만 원이 증가된 거예요. 거꾸로 집 나갈 때 10,000원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9만 원 줬어요. 그럼 나중에 얼마가 돼요? 10만 원 됐겠죠. 간단하죠. 근데요. 앞에서 배울 때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처음과 끝에서 앞에서는 시간이 되게 중요했죠. 여기선 처음과 끝에서 거리가 중요하고요. 시간의 개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건 팁인데요. 나중에 어떤 물체가 몇 초 후에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몇 미터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에너지 관점에서 쳐다보셔야 돼요. 그냥 문제를 푸는 관점이 뭐 속도 가속도로 보느냐, 힘으로 보느냐, 운동량 충격량으로 보느냐, 에너지로 보느냐 여러분들 편한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 자, 포텐셜 에너지는 자 물체가 현재 수평면 위에 여기 놓여져 있었어요.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자, 그런데 내가 이 물체에게 힘을 줬어요. 힘 F로. 높이 H만큼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높이 H. 자, 이게 처음 상태고요. 이게 나중 상태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때의 정지 상태예요. 이때도 정지. 이때도 정지예요. 자, 그러면은요. 처음 위치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 있나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됐죠? 2분의 1의 자신의 질량의 현재 속도의 제곱이에요. 근데 정지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질량이 있어도 운동 에너지는 얼마? 0. 자, 내가 높이 올려놨어요. 그때도 정지되어 있어요. 그때도 운동 에너지는 얼마? 0. 자,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예한이가 세뱃돈을 받고 났는데 세뱃돈을 받기 전이나 후나 물건을 산 적이 없어서 표시나게 뭔가를 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세뱃돈을 받았다는 게 확실하죠. 그러면 이 물체는요. 처음 위치가 여기였는데 나중 위치가 더 높아졌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닥에 눕혀놓고요. 돌을 제가 들고요. 여기 있을 때랑 점점 들어 올릴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떻죠? 얘를 놨을 때 뿅 떨어져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커지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뭐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위로 올라가면 이 물체는요. 정지해 있었다 그러면은 표시나는 에너지가 없는데 위로 올라가서 계속 정지해 있기는 하지만 에너지를 가지고 있긴 하죠. 즉 겉으로 표시나는 속도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지만 얘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고는 있죠. 그래서 표시되지 않는 에너지, 숨어있는 에너지, 향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potential 에너지, potential이 잠재된 무엇인가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표시되지는 않지만, 즉 여기서 말하는 표시는 속도예요. 운동 에너지예요. 표시는. 운동 에너지는 없지만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 위치 에너지. 위로 올라가면은 위치 에너지. 자, 위로 올라가면은 위치 에너지. 엄밀히 말하면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엄밀히 말하면 얘는 위치가, 중력에 대한 위치가 변했으니까 이거는 중력 위치 에너지예요. 참고로 중력 위치 에너지는 물체가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증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위치 에너지는 감소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위치 에너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 변화가 델타 H죠. 그럼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자, 여기를 H 0으로 볼게요. 여기를 H를 H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위치 에너지는 M 자신의 질량에다가 G 중력 가속도에다 곱하기 H인데 여기는 H가 얼마죠? 0. 만약에 H를 0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0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을 때는 M 위치 에너지, M 질량에다 G 중력 가속도, 높이가 H니까 H, 그럼 요만큼에 해당하는 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럼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가 0이었는데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구나. 그럼 그만큼 누군가가 일을 해줬구나. 왜? 일을 누가 해줘서 에너지를 줘야 에너지를 증가하는 거니까 에너지 관점에서 쳐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있죠, 맞다. 여기서 질량 이거 킬로그램 단위예요, 당연히. 여러분 중력 가속도 뭔지 알죠? 뭐 9.8m/s 제곱, 중등 과정에서 그랬고 고교 과정에서 10m/s 제곱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m/s 제곱. 높이 단위 뭐 쓰셔야 돼요? 미터 단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센티미터, 킬로미터 안 됩니다. 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야지만 단위가 에너지인 단위 줄이에요. 얘 계산하고 나면은 이거 단위 뭐가 나와야 돼요? 얘도 줄이에요.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계산하고 나면은 운동 에너지 단위는 얼마? 줄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일과 에너지라는 거의 관계는 뭐예요? 결국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 에너지가 증가됐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킬 것이다. 자, 근데 위치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와 탄성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 오늘은 탄성 위치 에너지는 안 합니다. 라고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문제 몇 개만 좀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저랑 탄성 얘기 안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용수철은 다 빼고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65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65페이지. 65페이지. 요거 하나만, 요 중학교 때도 많이 했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현재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요, 아마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느니라고 수능 기출문제나 수능 특강 문제를 아마 속도, 가속도, 힘, 그다음에 운동량, 충격량을 풀고 계시는데 제가 중간에 한번 좀 봐둬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중간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나 아니면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에이씨 그때 안 봐, 아니면 그때 제대로 안 봐가지고 다시 또 보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은 뭐가 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요, 문제를 막 디테일하게 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내용 설명만 일단 먼저 할게요. 어차피 여기는 내용은 설명하는 거랑 또 문제는 막상 풀어보면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항상 잔소리 하시죠. 뭐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뭐 할 때 뭐 해라, 이렇게 잔소리 하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요, 귀뚱으로 들었어요. 뭐 자꾸 똑같은 얘기 또 해. 뭐 길 건널 때 뭐 내는 눈깔이 없나? 왜 자꾸 뭐 어디 쳐다보고 가라 그래. 생각해봐. 길 건널 때 내가 눈이 없어? 뭐 차가 가는 거지 뭐 내가 길 못 건너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길 건널 때요. 저도 예안이한테 잔소리 많이 하지만 차가 오는 거 꼭 확인해라. 그 차 오는 거 위험한 건 나도 알죠. 그런데 막상 무슨 일이 생겨서 진짜 사고가 날 뻔하거나 실제로 뭐 불행한 일인데 좀 어디 부딪히거나 하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길 건널 때 내가 어떠한 물체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구나. 즉, 여러분들, 뭔가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뭔가 잃어버리고 뭔가 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소중함을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에너지 얘기하고 일과 에너지 얘기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얘기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뭐 들어봤자 그게 그런 것 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지금 처음 이 영상을 보실 때는요,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 뒤에 나중에 내가 문제를 한번 더 풀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다시 한 번만 봐주실래요? 에너지 문제에서 고득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주 단순하게도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없어서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저게 어때서 뭐 쉬운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를 좀 풀어보고 좀 틀려보고 고생을 해본 사람이 이 영상을 다시 보면 아, 그게 맞아. 그런 추상적인 뜻이지. 아, 그럼 이 문제도 추상적으로 한번 이렇게, 아, 이런 내용이 이게 내가 부족했구나 하고 느끼잖아요. 다시 봤을 때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물리로 수능 보셔도 만점이 떨어지고 1등급이 충분히 떨어질 거예요. 나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그 소중함을 느끼는 자 이제 만점 받으실 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 역학적 에너지는 별거 없어요. 방금 우리가 배운 에너지 뭐밖에 없죠?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냥 간편하게 우리말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다시 지금 배운 중력 위치 에너지하고 아직 안 배웠지만 산성 위치 에너지.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다시 아까 예한이 예를 들어갈게요. 자, 예한이는요, 예한이는 자기 딱 이름도 제대로 못 써. 예한이는요, 다시 두 가지 경우를 받아요. 세뱃돈이 있는 경우와 세뱃돈이 들어온 경우와 세뱃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세뱃돈이 증감이 0인 경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요, 이때 예한이는 표시나는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건 증가된이에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뭐가 되는 거죠? 새롭게 들어온 에너지예요. 추가된 에너지예요. 추가된 에너지가 있으면 이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추가된 에너지가 없잖아요. 추가된 에너지가 0이잖아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가가 안 돼요. 감소도 안 돼요. 만약에 세뱃돈을 누가 뺏어갔으면 감소지. 자, 그런데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는 한은요, 이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증가나 감소할 수가 없죠. 그쵸? 그런데 만약인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즉 닌텐도를 샀어요. 그건 뭘 뜻하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닌텐도를 산다는 이벤트가 있기 전과 후에, 자, 닌텐도를 샀으니까 표시되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죠. 하지만 숨어있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어요. 왜? 세뱃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돈이 증가하면 없는데 물건을 샀다는 소리는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예한이 입장에서는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합친 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합친 거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요. 그런데 예한 입장에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물건을 사기 전과 후에, 전후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그 물체는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얻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뺏겨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즉 에너지가 어딘가에서 들어오거나 나간 게 없다면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즉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 합의 변화가 없다. 그럴 소리는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소리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소리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다. 이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다. 그런데 만약에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추가되거나 감소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그만큼. 뭐만큼? 추가된 에너지만큼.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에너지를 얻은 적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한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소리는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오거나 나갔다. 됐죠? 단순해요. 그 얘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물체를요, 떨어뜨려요. 질량을 가진 물체를 가만히 놔요. 자, 그런데 이 물체 떨어지죠. 이 물체 중력을 받아요. 자, 중력은요. 자, 우리 역학적 에너지 할 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얘기했고, 위치 에너지는 다시 중력 위치 에너지하고 탄성 위치 에너지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중력하고요, 앞으로 탄성력. 아직 안 배웠어요. 탄성력은 용수철이 작용한 힘이에요. 이 두 개가 힘이 보인다. 저 두 개의 힘이 있다. 근데 나머지 힘은 없다. 그럼 이거는 에너지가 어딘가에서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는 케이스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케이스예요. 그냥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중력하고 탄성력 말고 다른 뭔가가 힘이 있거나 다른 힘이 장력, 마찰력, 뭐 다른 철수가 작용하는 힘, 이런 힘이 있어서 아니면 누군가가 힘을 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에너지를 더 그 물체에게 주거나 뺏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죠? 오로지 받는 게 중력밖에 없죠. 중력하고 탄성력은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자, 그럼 물체가 떨어집니다. 자, 떨어져서 물체가 떨어지면 쭉 내려가죠. 그러면 물체 위치가 감소했죠. 그럼 위치 에너지는 준 거예요. 자,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됐어요? 위치 에너지 감소. 그런데 중력하고 탄성력만 작용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보존돼야 돼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합인데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된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 당연하죠.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전체의 EH인데 H만큼 남았어. 그럼 H만큼 내려간 거죠. 그럼 전체 위치 에너지의 반만 남았네요. 그럼 나머지 반은 무슨 에너지가 됐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됐겠죠. 총 위치 에너지가 20줄이 있었어요. 근데 높이가 H 반으로 줄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mgH니까 높이에만 비례하죠? 10줄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10줄은 어디 갔을까요? 10줄은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하면 되겠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탄성력에 의한 건 여기다 낑겨 넣기만 하면 되니까 탄성력은 오늘 안 할게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이 안 되겠어요? 중력이나 탄성력 말고 다른 힘이 물체에 작용해서 일을 해주면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력하고 탄성력만 있어서 물체가 중력하고 탄성력만 작용한다? 그럼 그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런데 중력하고 탄성력 말고 다른 힘이 하나라도 더 있다? 그럼 그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그 경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거꾸로 중력하고 탄성력 말고 다른 에너지가 그 물체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 중력이나 탄성력 말고 다른 에너지가 에너지를 뺏어갔다? 그럼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 감소. 아주 단순하죠. 여긴 증감밖에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에너지는요, 방향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방향이 없는 물리량이 얼마나 편한 건데. 근데 에너지라는 게 생각보다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좀 있어서 좀 어려워서 그렇지.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풀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랑 이렇게 내용 정리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때는 아마 중간고사랑 병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비랑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팍팍 많이는 못 나가고요. 이렇게 조금 나가고 다음번에 또 문제 조금 더 풀고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차피 저는 또 영상을 중간고사 또 대비 문제풀이도 또 해놔야 돼가지고요. 그럼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해갖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